네, 여러분. 천재교육 T셀파저는 온라인 계약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공유하여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네, 매력덩어리 쭈쭈쌤과 함께하는 수학교실 교수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원주각 단원에 대해서 이제 개념과 그리고 문제풀이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통계 단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 그리고 교과서 스스로 마무리하기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우리 대표값부터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값이 뭐죠, 여러분? 대표값이? 대표값은 자료의 특징을 나타내는 하나의 값을 말하죠. 즉 자료를 대표하는 값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대표값에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 잘 알고 있는 평균이 있습니다. 평균은 뭐다? 자료를 싹 다 더한 다음 자료의 개수로 나누면 되겠죠. 자료를 싹 다 더해서 자료의 총 개수로 나누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마다 평균 이야기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평균은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어떤 문제점? 나머지 자료들에 비해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그러한 값이 있어요. 그럴 때는 대표값을 평균으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한 값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극단적인 값. 그쵸?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때 어떤 값을 대표값으로 하느냐? 바로 중앙값입니다.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합니다. 중앙값이 뭐냐? 말 그대로 중앙! 가운데 있는 값이에요. 가운데 있는 값. 그런데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뭐다? 바로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야 됩니다. 크기 순으로 나열하지 않고 그냥 가운데 값 냅다 적어버리면요. 틀립니다. 근데 간혹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대표값을 그럼 어떻게 찾느냐? 자료가 만약에 여러분 자료의 개수가 만약에 홀수계다. 그럼 생각하세요. 홀수는 2로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2로 안 나눠 떨어지죠. 2로 안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2로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그 자료의 개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2로 나눕니다. 즉 짝수로 만들어서 2로 나눕니다. 그 번째 수가 바로 중앙값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료의 개수가 총 7개가 있어요. 7은 2로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그럼 7에다가 1을 더하면 얼마? 8. 8을 2로 나누면 네 번째 수가 바로 중앙값이 된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그게 이 말이에요. 이 말. 자, 그럼 자료가 짝수계일 때는요. 짝수는 2로 나눠지죠. 2로 나눠져요. 그러면 2로 냈다 나눠버려요. 그리고 그 나눈 그 수와 그 다음 수의 평균이 바로 중앙값입니다. 예를 들면요. 자, 자료가 총 8개가 있어요. 8을 2로 나눌 수 있죠. 2로 나누면 얼마예요? 4. 그러면 네 번째 숫자와 다섯 번째 숫자의 평균이 바로 중앙값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뭐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료가 홀수계냐 짝수계냐에 따라서 중앙값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대표값에서는 또 최빈값이 있죠. 최빈값은 뭐다? 가장 개수가 많은 겁니다. 가장 개수가 많은 거예요. 근데 최빈값은요. 지금 보세요. 평균과 중앙값은 반드시 한 개의 값이 나옵니다. 근데 최빈값은요. 한 개의 값 나올 수도 있고요. 한 개 이상, 즉 2개, 3개, 4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그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게 바로 대표값이고요. 자, 이번엔 산포도입니다. 산포도는 뭐냐? 포도가 막 살아있어요. 그 알맹이가 막 알맹이가 살아있어요. 그런 산포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산포라는 것은 흩어져 있다는 뜻이죠. 산포도, 즉 흩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는 산포도라고 하는데요. 보통 산포도에서 우리는 표준편차를 구할 겁니다. 표준편차. 그럼 표준편차가 뭐예요? 표준편차가 뭐예요?
표준 편차는요, 분산에다 루트를 씌운 거예요. 분산에다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그러면 분산은 뭐예요? 분산은 뭐예요? 분산은요,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 바로 분산이에요. 그러면 편차는 뭐예요? 편차는 뭐예요?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겁니다. 별량이란 것은 각각의 자료를 말하거든요. 각각의 자료에서 평균을 뺀 게 바로 편차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표준 편차는 루트의 분산, 즉 분산에다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그럼 분산은 뭐냐?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럼 편차는 뭔데?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 뺀 겁니다. 아하! 그러면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다? 짜밤! 바로 평균. 이 평균을 가장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은 다 구할 수 있죠, 여러분? 자료를 싹 다 더합니다. 싹 다 갈아엎지 말고요. 싹 다 더하세요. 더한 다음 자료 개수 쭉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평균 구하고요. 두 번째는 편차를 구합니다. 편차가 뭐라고요? 별량에서 평균 뺀 겁니다. 평균에서 별량 뺀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 하나 명심하고요. 그 다음 편차를 제곱합니다. 각각의 편차를 제곱합니다. 제곱해주세요. 제곱한 다음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합니다. 각각의 편차를 구했죠. 편차를 제곱하죠. 그걸 싹 다 더하세요. 그런 다음 또 자료의 총 개수로 나누세요. 그게 바로 편차의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그쵸?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 뭐다? 바로 분산입니다. 분산.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분산에다 뭘 해라? 루트를 씌워라. 루트 분산. 그게 바로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편차 있죠?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다? 편차의 합은 항상 0입니다. 네,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편차의 합은 항상 0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균을 구했어요. 근데 편차를 구했어요. 근데 편차의 합이 0이 아니야. 그럼 잘못 구한 겁니다. 평균을 잘못 구한 걸 수도 있고 편차를 잘못 구한 걸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네, 편차는 반드시 합이 0이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3포도가 있어요. 자, 보세요. 고르다. 자료가 어느 자료가 더 고르냐? 고르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고르다라는 표현은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가 작다라는 뜻입니다. 즉,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가 작다라는 말은 3포도가 작다. 즉,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고르다라는 표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르다라는 게 뭐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평균에 이렇게 모여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표현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산점도. 산점도는 자료 두 개가 있어요. 키를 낮춰야 되겠네요. 자료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자료를 순서쌍을 매깁니다. A라는 자료를 A라는 자료와 B라는 자료가 있는데 두 개를 순서쌍을 매겨요. 1, 2. 그럼 이러면 1,2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순서쌍 그래프로 좌표평면 위에 그래프에 나타냅니다. 그게 바로 산점도예요. 네, 어려운 건 전혀 없고요. 산점도에선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관계. 상관관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양의 상관관계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알겠죠? 양의 상관관계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값도 증가하죠. 그쵸? 이렇게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자료를 올라가는 이러한 산점도를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우리 1차 함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의 형태를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고요. 반대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러한 산점도를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알겠죠? 됐나요? 어려운 건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또는 가로로 또는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산점도는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상관관계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양의 상관관계 또는 음의 상관관계. 이러한 것들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양의 상관관계와 음의 상관관계 중에서요. 양의 상관관계와 음의 상관관계 중에서요. 그 두 가지 중에서요. 약하거나 강함이 있습니다. 직선에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 직선에 이렇게 모여 있을수록 자료가 이렇게 직선에 모여 있을수록 상관관계는 강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직선에 조금 흩어져 있으면 상관관계가 약합니다. 어떤 상관관계일 때? 양의 상관관계 또는 음의 상관관계일 때. 상관관계 없는 거는 약하거나 강한 게 없습니다. 알겠죠? 상관관계 자체가 없잖아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통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 스스로 마무리하기 문제 풀이하러 가겠습니다. 다 같이 스스로 마무리하기 문제 풀러 다 같이 레고!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리에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다? 그렇죠.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됩니다.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자, 크기 순서대로 나열할게요. 1, 1, 1, 그 다음 2, 2, 그 다음 3, 3, 3, 그 다음 4 이렇게 되겠죠.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자, 그러면 중앙값 찾을게요. 자료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와우, 9개. 홀수개네요. 홀수는 2로 안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플러스 1을 합니다. 거기다가 2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몇 번째 숫자? 다섯 번째 숫자.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2가 바로 중앙값이네요. 중앙값 2. 그럼 최빈값은요? 최빈값은 개수가 가장 많은 거. 1이 3개네요. 2는 2개네요. 3도 3개네요. 4는 1개네요. 그럼 1도 3개, 3도 3개예요. 선생님, 3개, 3개 똑같은데요? 그럼 최빈값이 뭐예요? 최빈값은 하나일 수도 있지만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그쵸? 되게 많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최빈값은 1과 3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1번. 그러면 이제 2번 풀게요. 이건 조금 사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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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뭔가 숫자가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쵸? 이것도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볼까요? 크기 순서대로 봅시다. 12, 13, 15, 15, 다음 20, 25, 25, 25, 34, 34 다음 또 뭐지? 34 다음 46, 50, 60인가요? 네. 자, 보세요. 자료 개수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요. 와, 10개예요. 짝수개예요. 짝수는 2로 나눠주죠. 그럼 몇 번째 숫자? 다섯 번째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숫자 25와 그 다음 번째 수 25의 평균, 즉 25 더하기 25를 2로 나눈, 즉 25가 바로 중앙값입니다. 최빈값은요, 개수가 가장 많은 거. 지금 보면은 25가 2개로 가장 많죠. 그래서 최빈값도 25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은 2번 줄기입 그림이 나와 있네요. 줄기입 그림. 줄기입 그림에서 이 줄기입 그림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게 0, 9라고 해서 뭐 0, 9 없다, 띠리리리 그게 아니고요. 얘는 0, 9, 뭐 1, 2, 2, 6, 7, 7, 9 이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줄기는 10의 자리 숫자라고 보면 되고요. 입은요 1의 자리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0, 9란 거는 이게 9라는 뜻이에요. 그냥 9. 오케이? 그리고 얘는 1, 2가 아니고요. 얘는 12, 12, 16, 17, 17, 17, 19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다 써야 되나요? 쓸까요? 23, 23, 25, 25, 26 얘는 30, 3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중앙값 찾을게요. 자료 개수 먼저 찾아봅시다. 쌤, 얘는 크기 순서대로 나열 안 해요? 자, 줄기 그림은요, 크기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순서대로 나열 안 해도 돼요. 그럼 보세요. 자료 개수 찾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개네요. 자, 15 홀수죠. 홀수 2로 안 나눠져요.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서 2로 나눕니다. 그럼 몇 번째 숫자? 여덟 번째 숫자.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째 숫자. 즉, 9. 9가 바로 중앙값입니다.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얘는 그냥 9가 아니라 무슨 9? 그렇지. 19입니다. 19. 됐나요? 19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최빈값 구할게요. 최빈값. 개수가 가장 많은 거 찾아보세요. 여기는 12가 2개, 17이 3개, 17이 3개나 있네요. 그래서 최빈값은 17입니다. 그럼 19에서 17을 빼니까 정답은 2라고 할 수 있겠죠? 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8개의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네요. 아주 친절하게도. 이때 중앙값 20일 때 x값 구하래요. 그러면 8개니까 짝수개네요. 2로 나눠지겠죠. 몇 번째 숫자? 네 번째 숫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숫자 x와 그 다음 수 23. 즉, x 플러스 23을 2로 나눈 결과가 얼마다? 20이다. 그럼 x 플러스 23은 얼마? 40이네요. 그럼 x는 얼마예요? 17이라고 할 수 있네요. 정말 쉽죠? 자, 4번 문제. 4번 문제는 10명이 책을 읽은 걸 조사했대요. 왜 쓸데없이 그 10명의 책을 읽은 걸 왜 조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사했대요. 근데 평균이 6이래요. 평균이네요. 그때 최빈값 구하래요. 그럼 평균이니까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얘네를 싹 다 갈아엎지 말고요. 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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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다 더한 거를 10으로 나눕니다. 얘가 얼마? 6이다 이 말이죠.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얘네를 싹 다 더한 결과가 얼마다? 60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x값 구할 수 있겠죠. x값 얼마니? 이거 계산 굳이 해야 되나요? 계산해야 되나? 해야 되겠죠? 15, 여기 15, 20, 25, 35, 17, 35, 47, 50 플러스 x 한 것이 60이니까 x는 10이네요, 10. x는 10이니까 뭐야? 최빈값은 가장 많은 거. 5가 가장 많잖아요. 최빈값은 그냥 5입니다, 5. 네. 5예요. 됐죠? 별거 아니죠. 그냥 평균이 6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10 그대로 쓰면 됩니다. 네. 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명 농구의 자유투를 10회 던졌을 때 성공 횟수에 대한 편차를 나타낸 걸 물음에 답하래요. x의 값 구하래요. 선생님, 근데 얘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x를 어떻게 구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편차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다? 편차의 합은 항상 0입니다. 0. 그럼 얘네를 싹 다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되죠. 0이 나오려면 x값이 얼마일까요? 그쵸? x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예요. 됐죠? 그리고 뭐야? 분산을 구하래요. 분산은 뭐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일단 편차가 나와 있네. 그럼 편차를 제곱합시다. 편차를 제곱할게요. 편차를 제곱하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 얘는 16. 이거 너무 크게 쓰나? 잠깐만요, 여러분. 위에다 쓸게요, 그냥. 편차를 제곱할게요, 편차. 편차를 제곱할게요. 편차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 4를 제곱하면 16.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 마이너스 제곱하면 1. 2를 제곱하면 4.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얘네를 싹 다 더합니다. 그럼 4 더하기 16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4 한 거를 뭘로 나눈다? 6으로 나눈다. 6명이니까.
됐나요? 그럼 얘는 4, 3, 12, 12에다가 14, 2, 30이네요. 그럼 얘는 얼마? 5가 나오네요. 5. 그래서 분산은 5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분산은 5. 자,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명의 제기차기를 한 횟수를 조사했는데 분산과 표준편차 구하라고 했네요. 분산하고 표준편차. 그러면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평균을 구하자. 평균 어떻게 구해요? 싹 다 더해서요. 싹 다 더해서 자료의 총 개수 5명이니까 5개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해 보세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80이 나오고요. 80을 5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다? 80을 5로 나누니까요. 16이 나오네요. 자, 두 번째. 이제 편차를 구할게요. 편차.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 지워도 되죠? 이거 지울게요. 자,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에요. 별량 빼기 평균. 그럼 12에서 16 빼면 마이너스 4. 13에서 16 빼면 마이너스 3. 16에서 16 빼면 0. 19에서 16 빼면 3. 20에서 16 빼면 4. 이렇게 되죠? 그럼 다 더해보세요. 0 나와요? 0 나오네요. 이러면 잘한 겁니다. 네. 자, 세 번째는 편차를 제곱해야 되겠죠. 편차 제곱할게요. 4, 4, 16, 3, 3은 9, 0, 3, 3은 9, 4, 4, 16. 그 다음 네 번째,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럼 얘네를 싹 다 더합니다. 싹 다 더해서, 5로 나눌게요. 좀 이상해도 이해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얘는 25 더하니까 50을 5로 나누니까 얼마? 10. 와우, 분산 10 구했습니다. 표준 편차는요? 다섯 번째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되죠, 분산에다가. 그쵸? 그래서 루트 10 이렇게 됩니다. 자, 원래 분산은 단위를 안 써주는데요. 표준 편차는 단위를 써야 돼요. 이렇게 원래는. 네, 이렇게 써야 됩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은 단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산은 편차를 제곱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를 안 쓰는데요. 표준 편차는 단위를 써줘야 됩니다. 원래는 쓰는 게 맞아요. 네. 자, 7번 문제는 정말 쉽죠.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산점도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도 증가한다. 즉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 중에 양의 상관관계 뭐예요? 얘밖에 없잖아요. 디귿. 얘는 음의 상관관계. 얘는 상관관계 없죠. 얘도 상관관계 없죠. 네, 그래서 정답은 디귿입니다. 디귿. 자, 8번 문제는 상관관계, 산점도를 그리고 상관관계 조사하라고 그랬죠. 그럼 산점도를 그려봐야 되겠네. 어떻게 그리냐? 지금 80분일 때 8이래요.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 얘는 그냥 80,8이에요. x가 80일 때 y도 8. 얘는 90,7.5. 90,7.5. 7.5 여기. 100,7.5. 100,7.5 여기. 115,6.5. 115,6.5 여기. 자, 120,6. 120,6 여기. 그 다음 125,5.5. 125,5.5 여기. 자, 140,5. 140,5 여기. 이렇게 되겠네요. 이러한 산점도예요. 근데 얘는 보세요.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가 점점 어떻게 되니? 감소하죠. 감소하죠? 그럼 얘는 무슨 상관관계? 그렇죠?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쉽죠? 자, 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명이 턱걸이를 한 횟수를 조사해 나타낸 자료래요. 이 자료의 중앙값이 11회, 최빈값이 9회일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라고 했네요. 먼저 여기서 중앙값 11회, 최빈값 9회라고 했는데 일단 먼저 최빈값이 9회라고 했어요. 최빈값이 9회. 근데 지금 보면은 15가 2개죠. 근데 9는 하나죠. 그럼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A와 B와 C 중에 2개가 9라는 말이죠. 그쵸? 그럼 쌤은 그냥 A랑 B랑 2개를 9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9라고 잡을게요. 그냥. 그 다음 이제 중앙값이 11회라고 했으니까 중앙값을 구해야 되는데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야 되죠. 그럼 일단 9, A, B, 그 다음 9, 그
다음 12, 그 다음 15, 15, 20이네요. 그쵸? 그런데 지금 C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 C는 어디다 들어가야 되냐? 보세요. C는 일단 자료가 총 8명이니까 짝수죠. 짝수를 2로 나누면 몇 번째 숫자? 네 번째 숫자. 네 번째 숫자와 다섯 번째 숫자의 평균이 11이기 때문에 만약에 C가 여기다 들어간다 그러면 얘랑 얘랑 합쳐서 11은 훨씬 넘어버리죠. 그쵸? 그쵸? 왜? 12보다 큰 숫자랑 10이랑 합쳐서 2로 나누면 11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요. C란 애는 이거 미안합니다. C란 애는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럼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C와 그 다음 수 12의 평균이 바로 11이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C와 12의 평균이 바로 11이다. 그럼 C 플러스 12가 바로 22가 되고요. C는 얼마다?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A 9, B 9, C 10 하니까 얼마냐? 정답은 28이 됩니다. 28. 되나요? A, B, C의 숫자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물론 이거는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A가 9, B가 9라는 거 아니고요. C가 9일 수도 있고 A가 10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 개를 합쳤을 때 값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쵸? 그게 핵심입니다. 자, 됐나요? 자, 10번. 세 개의 수 A, B, C의 평균이 16, 분산이 14라고 할 때 5개의 수의 평균과 분산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먼저 여기서 평균이 16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식을 쓰면 돼요. 어떻게? 평균이 16이래. A 플러스 B 플러스 C 한 거를 3개로 나눴더니 얘가 16이래요.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냐? 3, 6, 18, 3, 1은 3, 48이네요. 그쵸? 그 다음 분산이 14래요. 분산이 14라고 했으니까 분산 어떻게 구하냐? 편차. 일단 편차를 구해야 되겠네. A-16, B-16, C-16 편차. 그 다음 편차를 제곱할게요. 편차를 제곱할게요. 편차를 제곱할게요.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 얘네를 싹 다 더해서 3으로 나눌게요. 얘가 얼마다? 14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16의 제곱, B-16의 제곱, C-16의 제곱 한 것이 얼마다? 3, 42, 3, 1은 3. 42가 된다라는 걸 여기까지 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A, B, C 13, 19의 평균 구할게요. 어떻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3 더하기 19 한 것을 5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야? 48이잖아요. 48, 13, 19 더해서 5로 나누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얼마죠? 80이죠. 80을 5로 나누니까 16. 16이 바로 평균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16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16 구했으니까 우리 이제 분산 구하자. 분산 구하기 위해서는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편차를 어떻게 구하냐? 별량 빼기 평균입니다. A-16, B-16, C-16 이렇게 보니까 감이 오죠 여러분? 네. 그 다음 13-16은 마이너스 3, 19-16은 3 됐나요? 그 다음 얘를 제곱합시다. 제곱 얘를 제곱하면 3, 3은 9 얘도 3, 3은 9 그 다음 얘네를 싹 다 더합시다. 더한 것을 5로 나눕시다. 맞죠? 5로 나누는 거 맞네요. 참 착각했어요. 네, 됐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이라고 했네요. 그럼 42 더하기 9 더하기 9 한 것을 5로 나누면 되네요. 그쵸? 그럼 얘는 60을 5로 나누면 되네요. 그러면 얼마? 12. 분산은 바로 1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식을 써서 계산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죠? 네. 자, 6번 한번 볼게요. 9, 12, 13, 18, XY 중앙값과 평균이 모두 14래요. 그때 XY 값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평균이 14니까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9 더하기 12 더하기 13 더하기 18 더하기 X 더하기 Y 한 것을 6으로 나눴더니 얘가 얼마다? 14다. 그러면 얘 계산하면요. 52 더하기 X 더하기 Y 한 것이 6, 4, 14, 6, 84다. 그러면 X 더하기 Y 한 것이 얼마다? 32가 되네요. 32. 그렇죠? 32. 다시 쓸까요? 32. 그러면 얘 일단 하나 하고요. 그럼 두 번째 중앙값도 14죠. 근데 지금 보면 자료의 개수가 6개, 짝수잖아요. 짝수는 2로 나눠집니다. 그럼 몇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와 네 번째 숫자의 평균이 바로 중앙값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다고 하면요. 얘 보세요. 세 번째 숫자 13과 18의 평균, 즉 13 더하기 18 한 것을 2로 나누면 얘가 14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 그러면 X랑 Y가 각각 세 번째, 네 번째 숫자, 즉 이런 식으로 9, 12, X, Y, 13, 18 이런 순서다. 그러면 세 번째 숫자 X와 네 번째 숫자 Y, 즉 X 더하기 Y 한 것을 2로 나눴더니 얘가 14다. 그럼 X 더하기 Y 한 것이 28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X 더하기 Y는 32예요. 얘는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어찌됐건, 즉 Y, X랑 Y랑 둘 중에 하나는 얘 13과 합친 평균을 구해야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X랑 Y 둘 중에 하나는요. 둘 다 말고요. 둘 중에 하나는 여기에 들어가거나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뭐야? X랑 Y 중에 X가 더 작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X가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Y는 어디다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뒤에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냥 쌤이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크기 순서 나열하면 9, 12, 13, X, 18, Y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냥. 그러면 세 번째 숫자 13과 네 번째 숫자 X, 즉 13 더하기 X 한 것을 2로 나눴더니 얘가 14다. 그럼 13 플러스 X는 28이다. 그럼 X는 얼마다? 15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X는 15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X 대신에 15를 여기다 딱 집어넣으니까 Y는 얼마다? Y는 얼마? 17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도 잘못된 거죠. 그럼 이걸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9, 12, 13, 15, 17, 18 이렇게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X값 15, Y값 17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좀 약간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하나하나 해보면 또 재밌어요, 이게. 네, 해보세요. 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반 AB의 수학 성적의 평균과 표준편차 나타낸 것이래요. 두 반 중에서 어느 반의 성적이 더 고르냐라고 물어봤네요. 고르다라는 표현이 뭐라고 그랬죠? 표준편차가 더 작을수록 더 고르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A반이 더 고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반 전체 학생의 수학 성적 평균과 분산 구하라고 했네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평균을 두 반 전체 학생의 수학 성적 평균과 분산을 구하려면요. 평균을 먼저 구하려면 그러면 두 반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냥 A반 총점과 B반 총점을 구해서 두 반의 총 인원수 얼마? 4, 50이네요. 이걸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A반 총점을 먼저 구할게요. A반 총점 어떻게 구하냐? 자, 지금 A반은 26명인데 75점이래요. 평균이.
그러면 평균 어떻게 구해요? 평균. 평균은 A반 총점을요 26으로 나누면 얘가 75다 이 말이죠. 그쵸? 그럼 A반 총점 얼마일까요? A반 총점. A반 총점. A반 총점은 1950입니다. 마찬가지로 B반도 평균을 보면 75인데 B반 평균 어떻게 구해요? B반 총점을요. 전체 B반 학생 수 24로 나눴더니 얘가 75다 이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B반 총점이 얼마일까요? B반 총점. B반 총점은 1800입니다. 그러면 A, B반 합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A반 총점, 즉 1950점 하고요. B반 총점 1800점 하고요. 얘를 더해서 5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3750을 50으로 나누니까 똑같이 평균 75가 나오네요. 됐어요? 이거를 두 반 합친 평균을 구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는 친구들이 있냐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 75네? 75네? 아, 그럼 75 더하기 75 해서 2로 나누면 되지. 75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얘는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오니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각 반의 총점을 더해서 총점을 구해서 총점을 더한 다음 총 인원수로 나눠야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두 반 합친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편차를 구해야 되죠. 그쵸? 그럼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A반 학생의 점수가 예를 들어서 A, B, C점이라고 하자. 예를 든 거예요. 얘를. B반 학생 그 점수를 D, E, F라고 할게요. 얘네 편차 어떻게 구했어요? 별량 빼기 평균, 즉 A에서 75, B에서 75, C에서 75 이렇게 뺐죠. 그쵸? 마찬가지로 B반은 D에서 75, 예를 든 겁니다. E에서 75, F에서 75 이렇게 뺐죠. 그쵸? 맞죠? 얘네를 제곱해서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보세요. 자, 두 반 합친 평균을, 편차를 구해야 돼. 그럼 두 반 합쳤단 말은 A, B, C, D, F잖아요. 얘네의 편차를 구해야 돼. 근데 평균이 얼마야? 똑같죠. 75. 그러면 A의 편차 어떻게 구해? 두 반 합친 편차. A-75, B-75, C-75, D-75, E-75, F-75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네를 싹 다 제곱해서 더해서 총 숫자로 나눈 게 바로 그거죠. 분산이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걸 지우고요.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어차피 평균이 똑같기 때문에요. 두 반 합친 평균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보세요. 우리 분산 어떻게, 먼저 A의 분산 구할게요. A의 분산. A의 분산은 99, 81, B의 분산은 256 이렇게 되겠네요. 분산이. 왜?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분산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A의 편차, A반의 편차 제곱, A반의 편차 제곱의 총합을 26으로 나눴더니 얘가 얼마다? 81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A반의 편차 제곱의 총합이 얼마다? 총합이 26 곱하기 81. 26 곱하기 81 하면은 2106이네요. 2106. 네. 또 B반의 편차 제곱. B반의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총합을 256으로 나눴더니 256이래. 미안해요. 24로 나눴더니 얘가 얼마다? 256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B의 편차 제곱의 총합은 얼마냐? 256 곱하기 24 하니까
6144네요. 그러면 보세요. 두 반 합친 분산 어떻게 구하냐? A반의 편차 제곱의 총합과 B반의 편차 제곱의 총합, 얘네를 더해서, 즉 2106을 더해서 6144를 더해서 얘를 총 숫자 5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냐? 165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165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통계, 그리고 중학교 3년 동안 배우는 마지막 문제였고요. 네, 이제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요. 혹시나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이걸 봐도, 이 영상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요, 카카오 채널이나 아니면 또 겐톡 아니면 페메 보내면 쌤이 다시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해 안 되면 좀 다시 한번 또 돌려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 모두 다 수고 많았고요.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